약국에선 알려주지 않는 진짜 중요한 의학 뉴스, 약사가 쉽고 정확하게 전달합니다. 약나운서 김정은 약사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리주비넥스 사용 중이신 분들이라면 주목하셔야겠는데요. 올해 4월 국내 약국 일반의약품 매출 1위를 기록하며 품귀 현상까지 빚었던 리주비넥스 크림이 회수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리주비넥스 크림은 PDRN 성분으로 원래는 피부 및 결합 조직의 영양 공급, 상처 치료를 위해 허가받은 일반의약품 제품이죠. 하지만 PDRN의 피부 재생 효과가 알려지면서 수분 크림과 섞어 바르거나 MTS와 함께 바르는 방법 등이 SNS에서 유행을 했고, 이른바 바르는 리쥬란으로 불리며 약국마다 품절 사태를 빚을 정도로 인기를 끌었던 제품인데요. 이물 혼입 우려에 따른 긴급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는 소식입니다. 파마리서치 측에 확인한 결과 연고 튜브 실링을 위해 사용되는 실리콘이 약품 내로 혼입되었을 가능성 때문에 이 선제 조치에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리주비넥스 전 제품은 아니고 이 로트 번호에 해당되는 제품이 회수 대상입니다. 현재 리주비넥스 크림을 사용 중이시라면 지금 바로 제품 측면에 제조 번호를 확인해 보시고 구입하신 약국으로 가져가시면 전액 환불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PDRN 일반의약품이 리주비넥스 독점이던 시장에서 이번 달 말 종근당에서 새로운 PDRN 일반의약품 연고 출시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 시점에 이물 혼입으로 인한 회수 조치는 파마리서치 측에 꽤나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2025년 수능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지금 수험생 여러분이라면 주목해서 들어야 할 소식입니다. 시험 대비약 등으로 알려진 프로프라놀 제품명으로는 인데놀과 관련된 다소 충격적인 통계가 공개되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보윤 의원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만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인데놀이 무려 131만 9천 건이나 처방이 됐는데요. 2020년 15만 4,737건 대비 약 87.7% 급증했고, 특히 만 15세부터 18세 이 고등학생 연령대에서 전체 처방의 77%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데놀은 원래 심장박동과 혈압을 낮추는 베타 차단제로 이 고혈압이나 부정맥, 협심증과 같은 심혈관계 질환 치료제로 쓰이던 약인데요. 불안 증상과 편두통 예방에도 급여가 허용되면서 최근에는 면접이나 발표 전 긴장 완화약, 시험 대비약 등으로 처방이 급증하게 되었죠. 자, 문제는 안전성입니다. 관련 기사들에서는 인데놀 설명서에 만 19세 미만에서는 안전성 확립이 되어 있지 않아 투여하지 말라고 적혀 있다고 하지만 사실 이 부분은 소아에서 사용하지 않도록 명시된 부분이 확대 해석된 것으로 다소 잘못된 정보이긴 하지만, 실제 여러 문헌상에서 이 영아 혈관종에 사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19세 미만 연령군에서 안전성 자료가 제한적이어서 원칙적으로는 추천되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부작용 통계를 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인데놀 복용 후 보고된 이상 사례가 총 1,175건에 달하며 이 부작용으로는 어지럼증, 졸음, 두통, 저혈압 등이 보고되었는데요. 이런 통계를 고려하면 단순히 불안함이나 긴장 완화를 목적으로 인데놀을 처방받는 것은 추천되지 않고, 특히 평소 혈압이 낮은 여자친구들은 더욱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단순 불안, 긴장감 완화가 목적이라면 천황보심단이나 태아닌 같은 보다 안전한 제품을 추천드리고요. 만약 불안장애나 공황장애 등 심각한 증상을 동반한 경우라면 반드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료를 통해서 적절한 약물을 처방받으시는 것이 좋겠죠. 자, 인생에서 중요한 날인 만큼 약물 선택은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겠습니다. 끝으로 요즘 가장 화제의 건강 정보를 팩트체크하는 놀러와 줌인입니다. 요즘 종편TV와 온라인에서 알부민 열풍이 뜨거운데요. 간 기능 개선, 피로회복, 면역력 향상 등 마치 만병통 치약처럼 광고되고 있죠. 실제로 알부민 검색량은 올해 6월 이후 급증했고 이 월 평균 18만 회 이상 검색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 국감에서도 이 문제가 도마에 올랐는데요. 남인순 의원은 알부민이 일반 식품인데도 한가인이 먹는 알부민, 식약처 인증 알부민 같은 허위 광고로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실제로 이 소비자 중앙회 조사에서도 대부분의 소비자가 알부민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알부민은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알부민은 혈액 속 단백질로 간에서 만들어집니다. 이 혈관 내 수분을 유지하고 영양소를 운반하며 삼투압을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이 알부민 주사제는 병원에서 치료약으로 사용되는데요. 화상이나 신증후군으로 혈장 단백질인 알부민이 급격히 손실된 경우, 또 간경병 등으로 알부민 합성이 안 되는 경우, 그리고 다량의 출혈로 인한 쇼크로 혈압이 떨어진 응급 상황,
이런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서 정맥 주사로 투여됩니다. 로컬 병원에서는 피로감이나 기운이 없을 때 우리가 흔히 링거라고 부르는 수액의 형태로 알부민을 주기도 하는데요. 사실 알부민은 폐부종, 심부전 등의 부작용 가능성이 있는 만큼 단순 피로감 완화만을 위해 수액으로 맞는 것은 추천되지 않고 심각한 단백질 결핍 환자에게 사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금 시중에서 판매되는 알부민 제품들은 대부분이 마시는 액상, 정제, 캡슐 등 이 경구로 복용하게 나와 있죠. 단백질인 알부민은 입으로 먹으면 소화 과정에서 아미노산으로 분해됩니다. 그리고 그 아미노산 다시 간에서 알부민으로 재합성되어야 우리가 원하는 알부민의 효과를 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이 간 기능이 떨어진 사람은 알부민을 먹어도 간에서 다시 알부민으로 합성이 안 됩니다. 자, 그럼 간 기능이 정상인 사람은 굳이 비싼 알부민을 먹을 필요가 없겠죠. 이 단백질 섭취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인데요. 특히 이러한 알부민 제품들은 대다수가 의약품도 건강기능식품도 아닌 일반 식품이나 음료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간이 안 좋아서 피곤해서 뭔가 먹고 싶은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 건강이 걱정된다면 밀크시슬, 실리마린이라고도 하죠. 이 밀크시슬과 비타민 B군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이 피로회복과 관련해선 사실 피로의 원인에 따라 추천되는 게 다르겠지만 역시 비타민 B군이나 아르기닌 등이 더 유용할 수 있고요. 이 단백질 보충이 목적이라면 BCAA 아미노산이나 단백질 보충제를 드시는 게 알부민보다 훨씬 저렴하고 효율적입니다. 특히 요즘 흰 가운 입은 AI 가짜 의사들이 나오는 건강제품 광고들이 많은데요. 절대 현혹되지 마시고요. 실존하는 동네 주치의, 주치 약사 선생님과 꼭 상의해보세요. 그럼 지금까지 놀러와 약국 양나운서 김정은 약사였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놀러와 약국 이슈픽은 격주 화요일 발행됩니다. 그럼 오늘도 건강하세요.